사실 민감 피부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정말로 이게 제품들 중에서 요즘엔 되게 그래서 포커싱을 두는 게 뭘 어떻게 잘 회복시켜 주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걸 써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호석입니다. 유명한 그룹 나우스라고 하는 그룹에서 뷰티 클래스를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나우스 초청으로 크로아티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 그 연구시설 제가 정말 이렇게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정말 이런 내용이 상당히 풍부해서 저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에코바이올로지 서밋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뭐 생물학자랑 석학들, 교수님들 다 모여서 피부에 이런 항정도 결국은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도 또 살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여러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인상 깊었고요. 인플루언서들을 좀 모시고 제가 또 오늘은 앞에서 또 강의를 짧게 또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보스 피알라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참. 그런 말이 안 나올까봐, 살짝. 사실 민감 피부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의사들도 민감성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리고 또 되게 주관적이잖아. 자, 어떤 교과서에서도 그렇고요. 이걸 어떤 진단명이 없습니다. 이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 진단명이 없어서 하나의 신드롬, 증후군 이런 걸로 보고서 총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복합체 이런 걸로 보고 있거든요. 되게 가려워요, 따가워요, 각질 많이 생겨요, 붉어져요, 염증 생겨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어떻게 오느냐, 그리고 내 증상에 따라서 또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분이 16가지 피부 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제정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피부 타입이라고 하면 건조해요, 건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이렇게 얘기했죠. 나 평소에 되게 건조한데 피지 분비가 좀 늘었어요. 자, 뭐죠? 복합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저는 여드름 좀 많았는데 피지 분비가 많았는데 건조해졌어요. 복합성이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피부예요. 완전 다른 피부입니다. 완전 다른 피부예요. 앞에 거는 건성을 기반으로 한 민감성이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지성을 기반으로 한 민감성 피부예요. 그래서 이런 분류법이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피부과 의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피부 타입, 여기 복잡하게 16가지가 있죠. 이게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지금 보는 교과서에 이 16가지 피부 타입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면서 요즘은 좀 더 분류가 되게 쉬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복합성이란 말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표현 방법이고 좀 잘못된 표현 방법이다 보니까 내가 원래 모공도 별로 없고 피부가 되게 매끈한데 너무 건조하고 당기고 하는 게 심하면 원래 건성을 기반으로 하죠. 건성인 사람이 더 민감해지니까 건성, 민감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고요. 나 평소에 너무 피지 분비도 많고 기름도 많고 붉어지고 염증도 막 자주 나고 각질도 생기고 뭔가 트러블이 잘 와. 근데 베이스는 뭐지? 지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성 민감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써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무난할까요? 폼. 그쵸. 폼이 가장 많으니까, 흔하니까. 그런데 우리 피부에는 수분을 잡으려고 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걸 못 날아가게 막아주려고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막아주려고 하는 힘이 엄청 강한 피부에는 원래 정상적인 기름이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은 물에 잘 녹을까요? 기름에 잘 녹을까요? 기름에 잘 녹죠. 자, 그러면 제형이 기름 쪽으로 가면 훨씬 더 기름을 잘 녹이겠죠. 그러면 수분을 잡을 능력이 있는 그 기름도 녹아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훨씬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성인 분들은 좀 더 클렌징 방법을 물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물 쪽으로. 폼 클렌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더 물인 게 뭐 있죠? 말 그대로 워터죠.
보통 이런 워터가 있는 것들을 지울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솜을 사용을 해야 되죠. 솜을 써서 클렌징 할 때 살짝 가볍게 딱 넣어버리면 솜의 그 거친 면이 있죠. 그게 그대로 얼굴에 닿는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마찰과 자극이 훨씬 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푹 담그듯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푹 담그듯이 그렇게 쓰면서 닦아내는 방법을 쓰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닦여서 하면 적당히 쓰면 되는데, 또 이게 또 정말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 나갈 때까지 문지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방법적인 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솜을 쓰더라도 그런 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충분히 해서 쓰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이렇게 물하고 기름이 있으면 안 섞이죠. 근데 이걸 흔들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흔든 거를 갖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어요. 자연적으로. 물은 물끼리 붙고 기름은 기름끼리 붙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놀잖아. 근데 우리는 메이크업도 했고 땀도 흘리고 노폐물도 붓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기름도 있고 물 좋아하는 성분들이 딱 섞여 있죠. 근데 이게 따로따로 놀면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워야 바로 아까 이게 바로 뭐냐면 기름을 물로 싸는 거. 그럼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이걸 지금 잘라서 단면을 봤으니까 이런 거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면 물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기름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워터를 제거할 때는 이런 우리가 파란색 동그라미 어떤 다리 짝대기 이렇게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하나하나 계면 활성제인데 기름을 붙인 다음에 이걸 막을 물로 쫙 싸는 겁니다. 이걸 미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냥 단순하게 물은 물밖에 없기 때문에 기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물에 들어가 있는 미셸의 형태는 사실 이런 물에 대한 기름을 잡아서 제거하면서 물로 싸서 물로 지워 나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이 클렌징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이거는 보통 클렌징 밤, 그다음 오일 이런 것들은 아예 오일을 오일로 해서 오일로 한 다음에 물로 지워 나가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 2차 세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왜? 기름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물로 하고 나면 물이 일단 지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2차 세안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계면활성제 같은 또 화장물의 클렌징 제품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막을 싸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쉽게 기름으로 제거가 되게끔 이렇게 뚱 하고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민감성 피부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건성 민감성이 있고 지성 민감성이 있다. 그럼 이 민감성 피부일 때는 가급적 클렌징은 어떤 쪽으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쪽으로. 보호하려면 어떤 게 더 낫다? 물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충분히 푹 담궈서 닦아내는 방법을 써야 되고, 너무 강하게 세게 오래 문지르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이런 클렌징 하는 방법은 길어도 3분 안에 끝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니까 클렌징 방법, 민감할 때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손상된 피부. 이제 피부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요거는 오늘 제가 이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피부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스펀지처럼 싹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물이 분자가 H2O거든요. 그렇죠? 정말 작은 분자조차도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밖에 어떤 환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막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나가는 것들이 밖으로 쉽게 나가지 않게끔 하나의 되게 중요한 층이죠. 정말 중요한 이 장벽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피부과에서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화장품을 쓰든 시술을 하든 뭘 하더라도 이 장벽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뚫고 들어가서 어떤 유효하게 만드냐가 사실 우리한테 숙제예요. 근데 이런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무너지게 만들어주는 거. 자외선.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 당연하죠. 이 자외선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하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열입니다, 열. 예전에 이 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이 적외선은 에너지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피부 노화를 또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세 번째, 그죠?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요. 여러분들이 논문들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 한국에 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정말로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인데 다행히 요즘 좀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다음 시술, 좀 강한 시술들이 있죠. 이런 시술도 좀 문제가 되죠. 또 뭐가 있냐면 화장품. 이 화장대, 이 많은 화장품들을 다 쓰실 수가 있냐는 거죠. 저희 집 제 겁니다. 이런 화장품들이 이렇게 쓰는 것들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화장품은 가급적이면 사용 빈도를 좀 줄이고 개수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어쨌든 생각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균이 없는 걸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균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그 균이 전부 종류가 다르고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분포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드름이 유독 잘 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몸에 뭔가 트러블이 잘 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뭐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균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고요. 얘들이 균 한번 세팅되고 나면 평생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균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난 좋은 균으로 바꾸고 싶어서 뭔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물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항균 제품들. 자, 항균 제품들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때 그럼 그 균이 사라지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다른 나쁜 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있는 균들은 괜찮은 균이고 그 밖에 있는 균들은 나쁜 균으로 왜 인지가 되냐면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전쟁은 일으키고 있지 않지만 서로가 딱 대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 즉 그냥 싸우진 않고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 균이 많이 분포가 되면 밑에서 피부에 이거를 딱 대치하기 위한 면역 상태가 항상 동일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균이 쏙 빠지고 다른 놈이 싹 들어와. 그럼 그게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럼 걔네들이 침투를 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옛날에는 무조건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잘 회복시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 안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성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들이 요즘 많이 입증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사용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가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로봇 수준이에요, 저희들. 환자가 오면 그냥 똑같은 이야기 반복합니다. 왜? 피부 장벽 건강하게 하세요. 뭘 보습제 바르세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지겨운 게 너무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제품이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제품 다들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같은 컨셉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구간이 명간이고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걸 쓰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장벽이 딱 무너지면 제일 먼저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요. 약해지는 그 틈을 타서 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짙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피부가 엄청 건조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당연히 거칠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증 같은 자극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피부가 엄청 당기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피부 당기는 증상, 이것들이 모두 민감성 피부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자, 원장님 저 제품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얼굴이 당기고 건조해요. 그래서 보습제를 아무리 써도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클렌징. 그렇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품을 내가 어떤 걸 쓰고 피부 장벽을 강하게끔 하게 해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겨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지우는 게 하나 있죠. 클렌징. 클렌징은 아까 어떤 거라고?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 성분을 잘못하면 뺏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걸 실컷 다 뺏어 놓고요, 좋은 거 바른다고 해본들 결국은 우리 피부에 있는 보습제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들은 더 엄청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품을 추천하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건조해 하시는 분들 클렌징 습관 한번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여주는 거, 방법을 좀 바꾸면 줘도요, 보습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해도 훨씬 더 그 방법이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했던 거죠. 피부 위에 물방울 떨어뜨리면 흡수 잘 안 되죠. 자, 근데 반대로 하나 더 물어보면요. 우리가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물 떨어뜨려 주면 하루 종일 물이 유지가 돼요? 다 증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피부에 아침에 화장품을 좀 바르면 몇 시간은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부 자체도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끌어당겨주는 게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게 두 가지 대표적인 보습의 원리거든요. 화장품에도 똑같이 이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당겨주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피부 자석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 성분들이 있죠. 그런 성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막을 쳐서 못 날아가게 탁 막아주는 그런 성분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피부 장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습제를 사용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되게 좋은 세럼이 있어. 썼는데도 건조해. 왜 그럴까? 당연히 수분은 잡아줬지만 증발하는 걸 못 막아주니까 결국은 건조해지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크림이나 오일이나 뭔가 다른 제품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막이 탁 한번 쳐지면서 수분이 잘 잡히게끔 만들어 주어지는 거니까 내 피부에 또 그런 힘이 있고 화장품도 그런 힘이 같이 붙으니까 썼을 때 몇 시간씩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우리 피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벽돌 시멘트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벽돌을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있는 시멘트가 기름이에요. 그리고 그 벽돌 안에 수분을 당겨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피부 장벽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건데요. 모든 이런 보습제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특히 민감한 피부에서는 무조건 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거의 진리예요. 오히려 제품이 되게 향이 없이 좀 밋밋해야 되고요. 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향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화장품에 향료라고 적혀 있으면 향료가 적혀 있구나라는 걸 보고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름만 봐도 되게 복잡하죠.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이름이 뭔가 뭐 되게 좀 아름다운 이름이죠. 리모넨, 뭐 리날룰 뭐 이런 이름들이 있죠. 저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저런 게 엄청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성분들은 향료라고도 표시하지 말고 이름을 따로 빼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고 향료가 없으니까 향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게 있으면 쓰면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게끔 할 거 중에 제가 딱 두 가지, 리모넨, 리날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분은 기억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흔한 성분이고요. 나중에 뭐 제라니올 등등등 있지만 요런 몇 가지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제품 볼 때 엄청 도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보습제가 있고 중요한 보습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쓸 때 보습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까 제가 그 세포 간 지질의 가장 중요한 성분 세 가지.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근데 화장품에는 지방산으로 안 돼 있고요. 무슨 산 이렇게 되게 이름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산의 종류가 뭐 20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은 알 수 있잖아요. 딱 적혀 있거든요. 세라마이드, NP, 뭐 콜레스테롤 딱 적혀 있으면 어떤 성분?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 많은 성분들 아니라도 몇 가지만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가시면 나중에 화장품을 쓰실 때, 보실 때, 설명할 때,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뀝니다. 저는 엄청 어릴 때 지성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지성이긴 한데요. 엄청 건조한 편으로 바뀌게 돼요. 왜? 피지 분비가 주니까.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성인 사람이 지성으로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지성인 사람들이 좀 더 건성을 하고요. 건성인 사람들은 더 건조해지는 쪽으로 가는 좀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이거는 피부 타입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MBTI도 바뀌잖아. 그렇죠? MBTI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어릴 때 생각하고 피부 관리를 해주는 거하고 또 다르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계절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에 되게 추운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덥게 있잖아요. 건조하게
추우니까 안에 실내에 있다 보니까 너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좀 피부가 더 많이 예민해지는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우리나라는 좀 계절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보통 동남아 같은 쪽이나 날씨가 더운 경우는 워낙 습한 환경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거의 피부 타입이 일정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보통 온도가 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폭발적으로 늡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관리들을 평소에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도 좀 문제가 되는, 아까 피부 온도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거나 장벽을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클렌징이나 아니면 진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평소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진정 이야기도 잠깐 하면, 여러분 진정 이야기하면 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얼음물에 푹 담가가지고 수건을 적셔갖고, 근데 얼음물 엄청 온도가 낮아요. 그쵸? 그냥 물 적셔도 됩니다. 물만 그냥 물 적셔서 올리기만 해도요. 그 온도가 피부 온도보다 훨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진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가는 건 오히려 리바운드가 생길 수 있어서 더 안 좋으니까 너무 그렇게 차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수부지는 베이스가 뭐예요? 지성이죠. 자, 그러면 건성에 비해서 뭐가 좀 더 많은 거예요? 기름이 많죠. 피지 분비가 좀 있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제품을 쓸 때 기름이 많은 제품을 안 쓰는 게 좋겠죠. 왜냐 이미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조금 더 어느 쪽으로? 앞쪽 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로션 정도로 끝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건성인 경우는 물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물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하니까 세럼의 계열도 쓰기도 하고요. 크림을 쓸 수도 있고요. 로션을 쓸 수도 있고요. 하나 오일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쓸 때 이때 요거 쓰는 건 안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줄여야 돼요. 세럼을 쓰고 크림을 썼는데 건조하지 않아. 오케이, 끝나는 겁니다. 세럼을 쓰고 오일을 썼는데도 괜찮아. 오케이, 끝났는데 건조해. 그러면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넣어서 더 잡아주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나가서 늘려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조금 더 너무 과한 제품, 과하게 쓰게 되는 게 되거든요. 우리가 유수분 밸런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뭐예요? 물어보면 다 답을 못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물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기름도 중요한데 내가 물이 부족한 건조형인지 기름이 부족한 건조형인지를 모르죠. 그러면 제품을 딱 써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물이 부족한 건조인 경우는 세럼만 내가 딱 써보면 그 세럼이 일단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썼더니 건조한 게 사라졌어. 그럼 나는 어떤 타입이야? 물이 부족한 건조 타입이구나. 그럼 굳이 뒤에 로션 크림을 더 강하게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제품을 쭉 썼는데도 건조해. 근데 오일을 딱 쓰니까 확 좋아져. 자, 그럼 당연히 기름이 부족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했는 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건조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클렌징 문제예요. 그렇게 딱 잡아보시면 이게 해결돼요. 유수분 밸런스에 대한 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성인 경우는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어디 쪽으로? 앞쪽으로. 세럼만 써보고도 건조한 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내가 로션을 썼는데 로션만 써서 건조하니까 뒤에는 너무 번들거려서 싫어. 그럼 세럼을 한 번 더 써보는 거나 아니면 크림을 조금 더 꾸덕한 정도의 살짝 좀 더 있는 그런 제형들로 살짝 제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찾아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유수분 밸런스 문제는 웬만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보습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걸 모르니까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찾으시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